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충돌로 불붙은 이 중동 화해학고가 확전이냐 진화냐 기로에 섰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내일 전격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정상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인근 아랍 국가 수장도 만나 중재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과도한 가자 지구 공격엔 반대하고 있죠. 이 와중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he President will reaffirm the United States' solidarity with Israel and our ironclad commitment to its security.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투 11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찾아갑니다. 우방인 이스라엘 지지와 하마스 고립을 위한 의도지만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인도적 조치와 함께 확전을 방지하려는 포석도 깔렸다고 외신들은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이나 현상 변경 움직임을 경계하는 겁니다. 특히 하마스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란이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변 아랍국인 요르단과 이집트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납니다. 앞서 바이든 방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블링컨 국무장관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동한 시간에도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국방부 건물로 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I'm afraid we're in the middle of a rocket siren now and I have to evacuate the studio. My apologies. 가자지구 인근은 여전히 이스라엘 전차들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가자 지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했죠. 자, 이 이스라엘 쪽은 이미 막혀 있고 민간인이 대피하려면 반대 이집트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저희 특파원이 그 국경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마스 무장단체가 넘어오진 않을까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김기훈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가자지구 남쪽 도시 라파.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가자지구의 유일한 검문소가 있는 곳입니다. 10에서 20km마다 설치된 검문소에는 총을 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을 따져 묻고 특별 통행증 등을 요구하며 무장 세력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이곳까지 저도 25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타고 온 차량에서도 내려 수차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라파 통로까지 200km 남은 이곳에선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과가 거부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문이 굳게 잠긴 라파 검문소 앞엔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국제사회 개방 요구에도 이집트 측은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쏟아지는 난민과 그로 인한 또 다른 충돌도 걱정합니다. شددت على رفض مصر لأي محاولات لتصفية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عسكريا أو بالتهجير. 국경 북쪽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은 집기 도구를 들고 개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 can't sleep, lot of bomb, no water, no food, no nothing, no life here, no life. That's Gaza Strip in Palestine. This is like, they think it's not people here. These people here.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요구가 점점 커져 이집트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집트 타바에서 채널A 뉴스 김기훈입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하마스 포로 6,000명과 막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인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가 붕대를 풀자 팔에는 커다란 수술 자국이 보이고 다시 붕대를 감아줍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당시 납치한 21살 여성 인질의 영상을 현지 시각 어제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집으로 가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하면서도 하마스의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נפצעתי קשה מאוד ביד, לקחו אותי לעזה, ניתחו אותי ביד פה בבית חולים 3 שעות, דואגים לי,
מטפלים בי, נותנים לי תרופות, הכל בסדר. אני רק... 이러한 하마스의 영상 공개는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쓰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이스라엘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من المحتجزين من جنسيات مختلفة تم جلبهم أثناء المعركة وفي حينها لم تكن هناك فرصة للتحقق من هوياتهم. 하마스 측은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0명과 교환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밝힌 199명보다 많은 최대 250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هذه لحظة أن تنخرط الأمة في المعركة أن نقاتل معهم. 인질이 풀려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All the family and all the people in Israel, and we're waiting for you. We love you. We're waiting for you. We're gonna do anything to bring you to home. bring you back home. We will never stop. 현재 인질 협상이 미국과 카타르를 통해 간접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영국 더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사협회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주희 기자, 지금 보니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있는 곳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입니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 지하 1층 대강당에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총파업을 포함한 의료계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문도 냈는데요. 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과 정부로 구성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총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집단 휴진 등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확고합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0명 증원안부터 5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의대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해 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이렇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은 이번만큼은 의대 증원을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전국 의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의대의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늘리면 제대로 가르칠 역량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아과 병원은 늘 진료 순번을 기다리는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5시 반까지는 가야지 이제 한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이제 진료를 볼 수 있고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3개예요. 소아과가 딱 하나 있어요. 매달 이런 거를 반복하면 굉장히 좀 부모 입장에서 힘들죠. 여권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각 대학에 증원된 인원을 감당할 만한 교육시설과 교수 인력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에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은 3,058명. 지역별로 의대 정원 수가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뿐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혁신기구를 띄우겠다 약속했죠. 이준석 전 대표 때 출범한 최재형 혁신이 붙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 안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파 정당 가리지 않고 내용이 좋으면 받아들이겠다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을 혁신안 가능할까요?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당 혁신기구를 띄울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최재형 혁신위원회 안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든 김은경 혁신위원회 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재형 혁신안에는 국회의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당원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비윤리적인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만 하고 온전히 채택되진 못한 혁신안들입니다. 당 지도부는 계파와 정당과 무관하게 좋은 기존 안들로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다는 전략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재탕 수준의 쇄신안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위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안보 관련 일정인데 요즘 자주 사용해왔던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 이런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달라진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선두로 대규모 편대 비행이 시작되고 한미 연합방위의 상징인 미 전략폭격기 B-52도 그 위용을 뽐냅니다. 서울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 일정의 단골 메시지였던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적 메시지가 많다는 여론의 지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대통령 대독 메시지 초안에 담겨있던 반국가 세력 메시지가 최종안에서 빠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물가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 일정을 매주 1회 이상 잡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일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건강상 국정감사와 당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재판엔 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성남FC 건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또 법정에 서야 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정 시간보다 7분 늦었는데 벌써 두 번째 지각입니다. 당무 일정을 고려해 통상 재판보다 30분 늦게 재판을 열고 있지만 이 시간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하지만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30분 동안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원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검찰 놀리면 징역 50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 또 법정에 서야 합니다. 다음 달 3일과 7일, 14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도 잡혀 있습니다. 1심 막바지를 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 2회 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묶일 경우 1심 선고 시점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없는 죄를 탈탈 턴 영끌 수사라고 비판하자 서울중앙지검장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지검장과 야당 의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먼저 이재명 대표 혐의 3개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역대급 꼼수라고 하자 송 지검장이 바로 맞받아친 겁니다.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박하자 지검장은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성과 없는 빈털터리, 무능수사라는 비판에도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여 정황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독자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 내내 검찰의 의도된 정치 수사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지난 연말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목숨을 잃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경찰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할머니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갑자기 돌진하는 SUV 차량. 앞선 차를 들이받고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통제 불능의 질주는 지하 통로로 추락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한 60대 할머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할머니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경찰은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할머니 과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렸다는 거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라고 하면 그 누군가 책임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족은 당장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도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입증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무혐의는 이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서 난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지고 근처를 지나던 7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상가 옆 창문이 터져나오더니 앞문으로는 파편이 쏟아집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을 미처 피하지 못해 잔해 속에 묻혔던 한 여성은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습니다. 이쪽 언덕 올라오자마자 텅 소리 압력 때문에 저도 이제 넘어질 뻔했거든요. 불이 너무 세게 올라오길래 일단 그 신고를 먼저 하고. 폭발에 놀라 주민들이 뛰쳐나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폭발 여파로 안에 있던 집기류가 모두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현장 바로 뒤에는 아파트가 붙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덕구 대화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유관기관과 현장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아파트 12층 난간에 앉아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며 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딸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와 딸과는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12층 베란다 난간에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올라섭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상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됐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남성이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옥상에서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합니다. 얼마 뒤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남성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40분쯤. 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남성은 체포 당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이 남성은 어제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이 일로 아내, 어린 자녀와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병실하는데 딸 보게 달라고 와이프가 보게 달라고 안 보이니까 여기서 막 화분 던지고 거치 던지고 막.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던 음주운전자가 시민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500m나 음주운전자를 추격한 용감한 시민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맞은편 출입문으로 뛰어나갑니다. 지켜보던 편의점 직원이 출입문 방향을 가리키자 뒤쫓아온 경찰관과 다른 남성도 출입문으로 향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뒤를 쫓고 있는 겁니다. 앞서 차를 몰던 40대 남성은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 현장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성은 음주 단속을 피해 이 길로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요. 폭이 좁아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차를 놔두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차로 추격에 나섰지만 좁은 길로 도망친 남성을 쫓기엔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많이 빨리 뛰거나 이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고등학생 4명이 추격 전에 가세하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500m를 쫓아간 끝에 경찰과 함께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2%였습니다. 경찰분이 막 멈춰 하면서 따라가시길래 조금이라도 약간 도움이 되고자 저희도 좀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도와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으면. 검거 뒤에도 다시 도주할까 봐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용감한 고교생들에게 경찰은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40대 부부가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주가 좋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는 이유였는데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학대하고 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김단비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신생아 5명을 산 부부가 잡힌 거예요. 사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20개월 동안 5명의 신생아를 사들인 부부가 이번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에 접근했습니다. 2가지 방식인데요. 낙태나 양육을 고민하는 미혼모의 글을 보고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또 입양을 원한다는 취지의 직접 글을 올려 미혼모를 모집하는 범행도 벌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대전, 평택, 청주 다양한 장소에서 미혼모에게 접촉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왔습니다. 이 적게는 한 명당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미혼모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도 허위로 신고한 거죠. 네,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산 겁니까? 참 이 부분이 참 기이한 부분인데요. 바로 사주가 좋은 딸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불법적으로 접촉한 미혼모들에게 어느 날에 아이를 낳아라 하면서 특정한 날에 아이를 출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이들 부부가 사주가 좋은 딸을 원했고 조건에 맞는 신생아를 찾기 위해 아동 매매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라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알기가 어렵자 일단 낳게 하고 아이를 받아온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주가 좋은 딸아이를 갖기 위해 출산일이 비슷한 신생아들을 골라 쇼핑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주 때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특징인 건데 그렇게 산 아이를 뭐 잘 키우기는 했습니까?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에 확인해 보니 사주 좋은 딸을 원했던 이들 부부. 일단 낳고 보니 원하는 성별이 아니어서 사주가 좋지 않아서 또 키우기 쉽지 않아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사온 신생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을 주고 데려온 첫째에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다 이번에 적발됐고 아이는 보호소에 분리 조치됐는데요. 이듬해 1년도 안 돼 또 다른 미혼모에게 200만 원을 주고 데려온 쌍둥이는 잘 키우지 않아 친모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불과 3개월 뒤 또 다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사온 아이는 일주일 만에 베이비박스에 버렸습니다. 부부는 또다시 미혼모를 접촉해 100만 원을 주고 다른 신생아를 사왔는데요. 허위로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친모에게 보여주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가 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역시 베이비박스에 버렸습니다. 이 5명 말고도 2차례 더 신생아를 사려다 중간에 틀어져 미수에 그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수를 포함하면은 7명이 되는 이 범행이 적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지자체가 그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미혼모가 출생한 흔적은 있는데 아이가 없어 따져보니 바로 이 부부가 사간 게 들통이 난 건데요. 그런데 더 공분을 사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 부부는 재혼 부부인데요. 정작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만나지도 또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기아가 3년 만에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사측은 삭제하자는 입장인데 노조는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조항이 정부가 위법적이라며 없애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던 조항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아 노사가 임금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인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파업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쟁점은 단체협약에 담긴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고용 세습입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숨진 조합원의 직계가족과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반발에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자 고용부는 지난 4월 최준영 기아 대표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에서 고용 세습 조항으로 자녀가 입사한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삭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년 연장과 주 4일제 도입, 심야수당 확대 등을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기본급 11만 원 인상, 성과급 400%와 격려금, 주식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섭이 결렬되면 기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기아는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고 있어 차량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독감 예방접종 맞으려고 알아보면 접종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성지를 찾아 나선 시민도 많다는데요.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따끔해요. 들어가죠. 따끔 힘줄. 이 병원의 독감 백신 접종비는 25,000원. 서울의 다른 병원에 비해 많게는 15,000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건강검진 같이 이게 와서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동네나 이렇게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좀 그나마 좀 합리적이고. 65세 이상이거나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가 아니라면 유료 접종을 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무작위로 서울 도심병원 10곳을 확인해보니 독감 백신 가격은 제각각입니다. 2만 원이세요. 4만 원입니다. 국산은 저희 4만 원이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병원이 개별적으로 독감 백신을 구매해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선 독감 백신 값이 싼 이른바 독감 백신 성지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신에 따라 효능도 다른 걸까? 올해 국내에 유통된 독감 백신은 모두 11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유료든 무료든 모두 똑같은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달걀 알레르기 보유자도 맞을 수 있는 세포 배양 방식이거나 면역 증강제를 섞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균주로 생산한 4가 백신입니다. 수입 백신과 국산 백신의 주성분인 바이러스도 똑같고요. 그리고 함량 기준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백신이냐 따지기보다 본격 추위 전인 이달 중에 백신을 맞아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덩달아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 대출이 많은 영끌족들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금융비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예적금 금리를 좀 조회해보는 편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요모조모 따져서 금리가 비싼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4%대로 오르자 고금리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바빠졌습니다. 19개 시중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37개 중 금리가 연 4%대인 상품은 20개로 집계됐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조달이 막히자 예금 금리를 연 5%대까지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만기가 도래하자 자금 이탈을 막으려고 재차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른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가량 올려 연 7%를 뚫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금 금리가 지난해 수준인 연 5, 6%대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하늘을 날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찔한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봄에도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기도 했죠.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솔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달리는 차량 옆으로 낙하산을 탄 사람이 날아듭니다.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60대 남성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장 주변 야구장과 전선 같은 구조물을 피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성업 중인 패러글라이딩장.
코스와 비용 설명 뒤 옷만 갈아입고 바로 활공장으로 향합니다. 바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주변 풍경 감상도 잠시. 지상이 가까워지자 착륙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 야구장 있는 데구나. 착륙장 바로 앞 도로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고 바로 뒤로는 야구장 울타리가 높다랗게 쳐져 있습니다. 돌풍도 수시로 불어 좁은 착륙장 안으로 떨어지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3년 전 야구장이 조성되면서 착륙장 면적이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었는데 그만큼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전선 주변으로 고개 비행을 펼치거나 큰 차들이 달리는 도로 옆을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아예 착륙장에서 벗어나 사유지인 밭에 불시착하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농작물도 막 되죠. 그래도 이번에도 콩밭이 떨어져가지고는 내가 그 주인한테 좀 막 떨어져 때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뜻이지. 구독 사진전 하세요. 사고지 뭐해. 저 이쪽에서 우리 집 바로 저기도 떨어져가지고 나 좀 혼쭐 내려 그래도 그 사람들 실수한 거니까 고의적으로 저 조심스럽게 차라고 보내가지고 한 적이 있고 여러 번 나 지금 한 번도 그래요.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던 40대 여성이 야구장 그물에 걸렸다 소방대원에게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1년에 10,000명이 넘지만 이딴 사고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활공 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Do you get like education up there? No, all you do is you drive up there, and on one side it's kind of a steep hill, and you just stand there, and then you lean forward, run a little, and then you're in the air. 제주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은 활공장을 옮겨갈 만한 대체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며 제주도 측에 야구장 울타리를 철거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야구 이용객이 더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여기다 착륙장 주변은 계속 개발되며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반 비행장과 달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사유지 개발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계속 뜨는 동네라서 이제 야구장뿐만 아니고 옆에 개인 땅들 있잖아요.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패러글라이딩 협회와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업체는 사고 위험을 뒤로하고 오늘도 관광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이렇게 레저 활동으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을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번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할 때 썼지요.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딩 침투 전술이 북한에서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군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라몽새 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김일성 광장 중심으로 정확히 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특수부대 모습입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하는 훈련은 지난 2016년에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모형시설까지 기습 타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축제장을 기습할 때 참가자들 위로 보이는 패러글라이딩과 비슷합니다. 이 같은 기습 전술이나 무기 등이 북한에서 하마스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입니다. 빨간 테두리가 보이는 대전차 로켓은 F7으로 추정됩니다. F7은 북한이 RPG-7 로켓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122mm 방사포탄도 발견됐다고 우리 군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나 중동 일부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북한이 수출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북한의 비정규적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드론이라던가 협동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휴일 새벽 공격, 방공체계 무력화 등 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해 원점 무력화가 가능한 대화력전 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선 거죠.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의견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하고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방 대신 정현신 교수님 건강 상태시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권한 행사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인데 검찰은 이 의견서 증거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라며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논란 속의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문 전 대통령 의견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견서는 단순 참고 자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대선 개입 가짜 뉴스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불리한 내용의 이 녹취록엔 이모 씨와 최재경 전 검사장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검찰은 실제 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니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연기한 가짜 녹취록으로 보고 있죠.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당사자 이 씨도 최 전 검사장을 실제 만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선 8일 앞두고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 이모 씨가 최재경 전 검사장과 나눈 대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경 전 검사장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장인물마저 부인하면서 가짜 녹취록의 허위 보도 공작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대화 장소에 있었다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거론하며 배후를 캐물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앙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배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제의 녹취록을 보도한 기자는 SNS를 통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게 없다며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사과의 뜻을 전한 다음 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수감된 이후 상황도 특별히 더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며 양방향 알림 서비스가 안 돼 있어 지금 상태에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통화 후 한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가에서 보복 범죄를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일의 뉴스 최순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울고 있고 김재원 전 의원도 보이고요. 네, 김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정치 기계인간. 어제 흘린 이 전 대표의 눈물에 대해 야박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 기계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치 기계인간이요? 감정을 절제하고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그러니까 의도된 연기라는 건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네, 기자회견 직전의 모습과 실제 기자회견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건데요. 같이 보실까요? 눈물의 기자회견. 근데 바로 직전에 포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천천히 할까요?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유상범 의원이 말한 회견 직전 모습인가요? 지금 나오는 게? 네, 기자회견 직전이 국회 카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웃고 있다 보니 진정성이 의심된다는데 진실은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회견 중 울컥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들, 적어도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그 상징 자산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이 만감이 교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자체장도 보이고요, 장관도 보이고요. 뭘까요? 네, 국정감사가 이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이 출마 감사가 됐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 질문을 받은 두 사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런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대선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은 대권에서 도전하십니까? 글쎄 뭐 그거를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대선 주자로 인정을 해준 거니까 뭐 기분이 나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먼 대선 외에도 당장 내년 총선 출마 질문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뭐 출마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하셨어요?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합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나중에는 계획이 있겠군요. 네, 야당 의원들 선거 생각하느라 국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 지적하려고 자꾸 묻는 겁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그리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 무소속 만나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채널A가 그제 단독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 통합을 약속했다고요. 조응천 의원 그 자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대표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 맞냐? 남의 당 일을 왜 이렇게 관여하냐? 무슨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 올린 김 의원의 SNS인데요. 조응천 의원 기사를 공유한 것 같은데 조 의원 사진이 딱 보이네요. 네, 김 의원 이 모순 덩어리에 웃긴 사람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죠. 지난 10일에도 집에 불을 질러놓고 불 지른 사람은 뒷짐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인 비판의 조 의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위에서 그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네, 김 의원 요새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안산의 리더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 복당 청원에 2만 명 넘는 민주당원이 서명했다는데요. 네 편, 내 편에 따라 김 의원 대우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김우민.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맹활약 중입니다. 두 사람은 대회 닷새째인 오늘도 나란히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MVP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몸에 물을 튀기고 스타트대에 올라 박수를 치는 김우민. 호흡을 가다듬고선 높이 점핑한 뒤 시원하게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5번 레인에서 질주하는 이호준이 바짝 추격하나 싶더니 이내 김우민이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김우민의 손이 벽을 터치하는 찰나 물로 뛰어드는 황선우. 절친 동갑내기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대회 개막 직전 함께 걸린 식중독 여파가 무색할 정도 금메달을 합작해냅니다. 진짜 식중독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앓고 누워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레이스 할 때 물감도 나쁘지 않고 조금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레이스 좀 후련하게 잘 펼친 것 같습니다. 김우민이 이번 대회에서 목에 건 금메달 수는 총 4개. 황선우는 아직 1개가 적은 상태지만 자유형 100m와 단체전이 남아있어 추가 메달이 가능합니다. 황선우가 박태환보다 많은 3연속 전국체전 MVP 선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황선우는 5개 정식 종목에서 모두 우승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김우민이 3관왕을 차지했고 한국 선수단 MVP도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MVP를 타게 된다면 3년 연속이라는 최초란 타이틀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물 밖에서도 절친한 두 사람의 금빛 선의의 경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IOC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인이 IOC 위원에 선출된 건 역대 12번째인데요. 한국의 스포츠 외교 입지가 크게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IOC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Yes, 72, no 1. Mr. Choi Ul-kim, electe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이 됐습니다. I fully accept all the responsibilities that this office brings. I promis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best of my ability. 김 회장은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서입니다. 2011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국제빙상연맹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IOC 위원은 IOC의 핵심 현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IOC 위원은 개인 자격과 국제연맹 대표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선수위원과 달리 김은용, 이건희 위원처럼 개인 자격은 조건 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재열 회장의 경우 연맹 대표직을 유지한 채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선수위원을 포함해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두 위원은 연령 제한과 임기 만료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재열 회장이 한국의 유일한 IOC원으로서 독야 총총이죠. 새롭게 재편될 한국 스포츠 외교 현장의 중심에 김재열 회장이 서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짙어지는 가을색이 실감나시죠? 오늘 서울 북한산에서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게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이달 말이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높지만 바람이 강해서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알아보면요. 서울이 11도, 파주 6도, 철원 5도로 시작합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부산 24도로 따스한 가을볕 내리쬐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 아침에 서울이 4도까지 떨어지며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모가 오래 일했으니 자녀도 취직시켜달라. 이게 고용 세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아차 노조가 이 조항을 없애면 파업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는데요. 지난 4월 대통령이 고용 세습은 채용 비리와 같다며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요지부동입니다. 이래도 안 바뀌는 거 보면 이 악습 참 뿌리가 깊나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끈질긴 불공정 세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